양양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을 놓고 합동조사단이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원인부터 탑승 인원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중순까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난 지 4년 만인데 정선군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춘천을 비롯한 영서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 늦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한 대가 지난 27일 양양에서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토교통부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체 결함 의혹부터 탑승 인원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불 예방 활동 중이던 임차 헬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5명이 숨진 현장.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이 모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현장에 차단선을 설치한 뒤 항공기 잔해와 파편들을 수거하면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함 여부, 예를 들어 추락하게 된 뭐 동기나 원인, 그게 그 헬기에 결함 부분이 있는지, 뭐 조종에 뭐 미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기초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탑승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상황을 종합하면 사망자는 71세 기장과 54세 정비사, 그리고 25세 부정비사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나머지 2명은 경기도에 사는 각각 56세와 53세 여성으로 신원은 경찰이 의뢰한 긴급 DNA 감정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한 건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는 사고 당일 이곳 속초시 노학동 계류장을 이륙한 지 1시간 20여 분 만에 양양군 현북면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헬기는 미국의 한 업체가 제작한 기종으로 47년 된 노후 헬기입니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한 달 전쯤 사고 헬기 기장으로부터 기체에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기체 결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륙을 했는데 게이지에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좀 수리를 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 갑자기 네. 멀쩡하시던 분이 뭐 뜨자마자 거기서 뺑뺑 돌다가 떨어졌다면서요? 사고 헬기 업체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 이른바 블랙박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 목적 항공기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비행 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른 이유는 전적으로 기장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임차 헬기는 모두 9대로 기종은 각기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임차 헬기의 안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아쿠아일로로 치닫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주력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강원도가 대신 빚을 갚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한 데다 향후 경영 정상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2,050억 원에 달하는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빚을 갚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에 포함된 2,050억 원의 채무상환 예산 심의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관련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2월 중순까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증 채무를 모두 갚을 계획입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강원도의 채무상환 이후 계획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토지와 자산을 모두 매각해 빚을 충당할 계획인데 사실상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지 매각을 한 이후에 약 현 시점에서는 74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민들의 혈세이니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연말까지 대신 빚을 갚더라도 강원도의 손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 다만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계획은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도개발공사 자산 매각화 과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변상금을 변제하고 나면 뭐 회생 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검토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추경 예산안 통과 이후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회생 신청 철회 요구가 높은 데다 당초 강원도와 갈등을 빚던 송상익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도 지난 23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굳이 회생 신청을 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저희가 하여튼 의회 지금 요번에 좀 예결이 끝나고 상임위원님들 또 의장단들 뭐 그런 의견도 좀 저희가 여쭤보고. 일단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 정상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갈등을 빚던 멀린사와도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우선 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경기가 열렸던 강원도 정선의 소식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여부를 놓고 존치냐 자연 보존이냐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간 운행이 중단됐던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지역 내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300m, 가리왕산 하봉 정상입니다. 능선을 따라 백두대간과 강원 내륙의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구름과 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난 지 4년 만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올림픽 이후 그동안 시설 보존이냐 산림 복구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었는데요. 지난해 말 정부가 24년까지 운영을 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할 경우 가리왕산 입구부터 산 정상까지 20분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보행로와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 정선군은 관광객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전면으로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점점 올라올수록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리왕산의 숨은 비경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정선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내년 1월 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됩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10,000원의 가격에 판매될 예정인데 다양한 연계 관광 상품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해돋이, 해넘이, 은하수보기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힐링 코스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4년 만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재운행에 들어간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선군은 케이블카 운영을 계기로 지역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한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8일 오전 춘천을 비롯한 영서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춘천에 내린 이번 눈이 지난해보다 18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쌓이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기상청은 28일에서 29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비가 쏟아진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27일 기존 2.2%의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1%대 후반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모두 400조 4,570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동해경찰서와 강원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학대의 우려가 있거나 가정 방문을 거부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 분리 또는 수사 의뢰 등에 나서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발굴 대상은 계절형 실업,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 위기 가구, 긴급한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 가구에게는 긴급 복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와 시의회, 춘천시 학부모연합회가 강원 특수교육원 춘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특히 춘천시 학부모연합회는 10명 내외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는 또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와 함께 학령기 이후에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해 시민을 대상으로 동해 무릉건강숲 겨울 시즌 숙박료 20%를 할인합니다. 동해 무릉건강숲은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시설로 힐링 숙박동과 찜질방, 건강자연식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해 무릉건강숲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가 소나무 재선 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7일까지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찜질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는데요.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사전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2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제군 보건소의 아이맘 건강교실 프로그램이 지역 새내기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인제군 보건소는 올해 4월부터 초보 부모를 위한 교육과정인 아이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에는 출산용품 제작을 위한 바느질 수업과 아이와 함께하는 오감 발달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매 기수별 신청자가 늘고 있어 내년에는 교육과정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